이스라엘 내부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7월 11일에 이스라엘 의회 크네세트가 회기 종료하면서 이제 해산이 됐고, 그로부터 90일 이후인 오는 10월 27일 날 이제 총선이 실시되는데, 이번 총선은 2023년도 10월 7일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로 처음 치러지는 이제 총선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스라엘 국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이스라엘 내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 국가 정통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그런 그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그 이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서 과거에 오랫동안 극좌 성향에 있다가 정통 시온주의 노선으로 전향한 지식인이라고 해요. 저는 누군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름이 가디 타우브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일간지예요. 하레츠라는 그 신문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그 신문 하레츠 극좌파 쪽 진영의 그 신문이거든요. 여기를 맹비난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가디 타우브라는 그 지식인이죠. 그 사람의 이제 공격 포인트는, 비판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이른바 하레츠의 그 대표 편집장, 우리로 치면 약간 주필급이죠. 그 사람이 벤의 칼럼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게 현재 칼럼이 아니라 과거 2023년 10월 7일 학살 3주 전에 낸 칼럼이에요. 근데 히브리판에서 뭐라고 나왔냐? 현재 이스라엘은 과연 유대적이고 민주적인가? 유대라는 단어를 지울 때가 됐다. 유대 정체성을 버리자고 그냥 공식 선언을 한 거예요. 영문판에는 약간 좀 희석시켜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용키푸르에 마주하는 질문,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는가, 뭐 이렇게 좀 유화서 했는데, 사실상 이거는 유대 정체성이 그 유대주의를 포기하자, 유대를 빼고 일반 보통 세속주의 글로벌리스트 국가로 나가자라는 그 선언문이에요. 그런 강력한 이제 필진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두고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하레츠가 어떤 매체인지를 이제 상세하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체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그 유대 국가, 유대라는 그 정체성을 빼자라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글을 쓴 사람이 그 하레츠의 편집장이에요. 이 하레츠라는 신문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가 오래됐어요. 1919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기 훨씬 이전에 30년 전인 1919년에 이제 발행이 처음 시작된 그 신문이거든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성향이 굉장히 진보 좌파 성향의 언론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서한지구 이스라엘 점령이라든가 서한지구 안에다가 그 유대인 정착촌 건설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적이고, 누구보다도 이 두 국가 해법 이걸 강력히 또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런 언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편집장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별로 그렇게 새로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주필이, 그러니까 대표 편집장이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하고 이제 안 한 거하고 차이인데,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온주의를 위해서 내가 비판하는 것이야라고 이게 라떼를 깔았는데, 근데 카레츠의 이제 편집 기법이 이럽니다. 외부 필질 등을 이렇게 동원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족주의, 그러니까 유대 민족주의와 종교에 대한 경멸을 하는 이제 그런 글을 싣고요. 정착민과 IDF에 대한 피해 중상 모략. 그러니까 뭐냐면 IDF만 나오면 학살범, 팔레스타인 또 학살했네, 전범, 이 로직과 담론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본질적으로 그냥 정책을 비판하고 네트냐후 비판, 이 정도가 정책적 비판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본질 자체가 악이다라고 규정을 해요. 본인은 안 하고 외부 필진들, 문화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디어 학자, 언론학자죠, 엘리 아브라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레츠 영어판 포함해서 특정 정부나 정책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유대 국가 전체를 악마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어느 정도로 갔냐면 그 앞서 말씀드린 유대 정체성 빼고 이제 그럴듯하게 모든 시민들의 국가 이념 추진, 보통 국가, 약간 뭐 싱가포르나 뭐 홍콩처럼 가자, 아무나 다 봐가지고 그러면 이 국가 해법도 봐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한 정착촌에 있는 유대인 정착민을 막 비판해요. 저 식민지 주구수 세력들이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애국가 변경을 제안해요. 왜? 아랍 애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으므로 그들을 배려해야 된다. 그리고 온갖 그냥 사탕 발림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다. 이런 식의 그 논조를 계속, 그러니까 본인은 얘기 안 해요. 대표 필진은 얘기 안 하고 이제 외부 필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담론 설파를 하고 있죠.
야, 애국가를 바꾸자. 아랍 사람들을 위해서 아랍풍으로 또 불러야 되지 않. 1절은 유대인풍, 2절은 아랍풍, 그렇죠. 3절은 이디오피아풍 뭐 이렇게 하자 그러는 건가? 왜 그럴까요? 조인영 기자는 이스라엘 신문 뭘 주로 많이 보십니까? 저는 이제 다 봐요. 예루살렘 포스트 보고, 그러니까 이제 JNS도 보고. 그러니까 하레츠가 예. 그 현지 이제 그 지식인들의 어떤 그 담론들을 들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 있는 뉴욕 타임스도 유대계가 사주자 아닙니까?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가 약간 중도 좌 성향이라면은 헤레츠가 뉴욕 타임스 보고 어떻게 좌파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할 정도로 좌파의 최고봉이에요. 여기서 논조를 딱 잡으면은 뭐 TOI랑 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예루살렘 포스트가 논조가 다 따라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자지라도 이걸 인용 보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가 메인 허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봐야 돼요. 타임 오브 이스라엘도 봐야 되고 예루살렘 포스트도 봐야 되고 JNS도 봐야 되고 또 하레츠도 봐야 되는데 저도 가끔 그 하레츠를 보는데 과거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많이 그래도 좀 이 사람들이 이 영역을 넓히려고 그러는지 중도 성향도 많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능적인 이제 편집인데요. 외피는 이제 중도 성향을 포장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독자층이 자유주의자들, 이른바 자유주의 시온주의자들, 그다음에 이들을 거슬리면 시온주의를 빼면 이 사람들 거부감을 느끼니까 우리는 자유주의야, 중도야라고 하면서 큰 이렇게 아우라를 내지만 실질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반시온주의 사명을 내면은 이제 독자들 떨어져 나가니까 이중 언어와 궤변을 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애국가 같은 거. 이거 유대 정체성을 해체하는 작업을 이제 이거 타민족에 대한 배려로 이렇게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내 신문 이제 보수 매체인 이제 조선일보가 보수 정론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뭐 CNN, NYT 사례를 딱 끄집어서 이게 마치 보수이냐 참칭을 하죠. 하라치가 이랬습니다. 중도를 참칭하면서 실질적으로 극좌 노선을 하는데 그게 뭐냐? 전통 자유주의에서 탈식민주의 중심의 극좌 노선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온주의라는 걸 어떻게 포장하냐면 시온주의라는 거는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유대 국민 국가예요. 유대인들이 세운 국가. 그게 시온주의인데 이거를 서구 식민주의의 잔재이고 정착민 식민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팔레스타인은 무고한 원주민 피해자. 거기서 팔레스타인이 무고한 원주민 피해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테러를 일으켜도 무조건 봐줘야 돼.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이거를 진압하는 IDF는 뭐 학살범, 식민지 압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른바 유대 국가 존재 자체가 유대 우월주의며 인종차별이라고 표현하는 담론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전에 또 설명했듯이 그 하레츠가 그 두 국가 해법을 굉장히 지지하고 주장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1993년도 그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 이스라엘의 이삭 라빈하고 그 야세르 아라파트하고 만나가지고 두 국가 해법 얘기하면서 막 그 서로 사인하고 그럴 때 이때가 하레츠로서는 아주 가장 신났을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노선 변경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약간 중도 흉내 내다가 이때부터 이제 탈식민주의 극좌 노선으로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국가 해법을 해야 우리가 진정한 글로벌 이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서구 식민주의 잔재 이렇게 보냐면 이게 후기 사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출판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레츠 같은 이런 대형 매체들이 서평을 달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 관련 출판 서적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김 감독님이 쓴 여러 저서들이 만약에 조선일보에서 서평에 나오거나 그 대형 매체 NYT에 서평에 나오면 이제 대박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할을 누가 거기서 안 해도 대박 났어요. 물론 났지만 더 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화란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서평을 안 달아주면 출판 시장에 이제 진입 자체가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수정주의 사관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약간 아랍 사관을 통해서 후예들 재조명하면서 이스라엘 지식인 사회를 서서히 세뇌를 시켜갔어요. 마치 이국가 해법이 모세 오경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유대주의는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그 구태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 미덕으로 권력을 악으로 규정하고 미국에서 지금 발생하는 인종주의 백인 인종주의가 그거거든요. 흑인은 무조건 피해자이기 때문에 흑인 범죄는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뭐 LGBTQ 트랜스젠더가 가장 소수자이기 때문에 트랜스젠더가 범죄 저질러도 그거 용서해줘야 된다. 뭐 이런 피시좌파 이게 잘못된 이게 그 어떻게 포스모던 사상이 이제 버무려진 게 이제 반유대주의 사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구현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온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인
유대 국민국가, 그 유대 민족의 자율권을 갖다가 이제 완전 인종차별주의, 식민지 사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그 작업을 이제 열심히 한 것이죠. 근데 그게 그 연도를 보면 9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돌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하레치의 그런 노력 덕분인가요? 한때 이스라엘에서도 그 국가 정체성, 유대 민족 정체성을 흔들려는 세력과 그에 반대하는 세력이 굉장히 이 갈등이 그게 달하게 되는데 그게 아마 2023년도 봄 여름 이때 시즌이 아닐까 싶은데 그때 당시 보면은 거의 무슨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질 그때 제가 또 이스라엘 가봤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그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 막 그 이 사법개혁 지지하는 시위대와 또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막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살벌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그게 아마 그 2023년 10월 7일 전쟁 나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 이어졌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사법 권력이 이제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에 세냐면 모든 인사 행정까지 다 관할해요. 내각을 완전 밑에 자기 그냥 심부름꾼을 둘 정도 사법부가 권한이 막강한데 그거를 이제 네타냐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제 조금 온건 점진적으로 개혁하자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하레치가 깃발을 든 거죠. 저 봐라 저거. 저게 이제 유대 정체성을 지금 고수하기엔 독재다라고 하면서 글로벌 신문에 그게 퍼졌죠. 그래서 사실상 네타냐후를 압제자 독재자로 만들어놨어요. 누가? 하레치가. 그래서 이후 국가사법부가 헌법으로 모시는 기본법이 있어요. 그 기본법마저도 판사들의 해석으로 재해석해야 된다. 근데 그게 왜 기본법이 중요하냐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유대 민족국가 기본법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 조항에 유대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한 이스라엘 유대 민족국가 기본법을 판사들이 해석으로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국민 동의 없이 기본법은 이제 헌법 사항이니까 이제 국민 동의 투표를 거쳐서 이제 이걸 개정을 해야 되는데 다수의 국민 동의 없이 모든 시민 국가, 그러니까 세속 국가, 유대 정체성을 뺀 세속 국가로 전환할 수 있다는 계산이 하레치가 한 거예요. 그래서 선을 딱 빵 때려버린 거죠. 야 사법개혁 요걸 역풍으로 이용해 가지고 기본법을 판사들의 그 해석권으로 완전 유대 국가를 빼버려서 유대 정체성을 세속주의 국가로 만들자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그래서 그 시위가 엄청나게 세게 일어난 것이죠. 하레치의 또 구체적인 그 사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창민이 이제 피해 굶주린 잔인한 존재를 모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기디온 레비 등 그 하레치의 스타 그 어떻게 보면 필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김어준 뭐 이런 사람들이 스타 이제 팟캐스트지만 필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IDF와 정창민을 피해 굶주린 잔인한 존재. 그러니까 뭐 IDF 얘기는 아까 했는데 정창민 케이스도 이렇습니다. 아까 최근에 나온 소식인데 서한지구에 방화 사건이 있대요. 그럼 하레치가 뭐라고 보도하냐? 이거 정창민이 방화 저지른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들여다가 보면은 팔레스타인들이 그 정창민이 딴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 초동이거든요. 목동이란 말이에요. 그 풀떼기에다가 이제 담배불 해가지고 화재를 낸 거거든요. 주기적으로 팔레스타인 애들이 서한지구에서 이제 화재 범죄를 일으키는데 이거를 그냥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돼 반대로 보도를 해요. 하레치가. 그러면서 그거를 또 브레이킹 더 사이언스라는 일반 이스라엘 반유대 반이스라엘 NGO들이 이게 정창민 폭력 사례라고 기수를 해요. 이거를 딱 국제사회에 내놓고 이거를 ICC에 갖다 주고 자 걔네들 전범 제재해야 돼. 이 로직을 완성시키는 게 바로 하레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레츠의 주장을 누가 하냐면 주로 네오나치나 알자지라 반이스라엘 국가들이 이걸 인용을 해요. 야 너네 나라에서 얘기하는 건데 왜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카타르에 지배받는 언론이 그 돈을 받는 언론이 문제라면은 이스라엘에서는 하레치가 이 반유대 담론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고 ICC 등등 이런 반유대 담론에 어떻게 보면 기관차 역할을 하는 게 하레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자 타우드 본인도 하레치에서 필진으로 활동하다가 2023년 사법개혁 지지글을 했다가 잘린 거예요. 하레치에서. 그래서 이제 전향해가지고 우파 전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한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그 화재 사건들 그걸 가지고 반이스라엘 단체 우리나라의 반이스라엘 단체들도 많이 그걸 인용해서 이스라엘 놈들을 나쁜 놈들이다. 왜냐하면 그 서한지구 안에서 그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과수원하고 경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불을 둘러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는 3년 동안 경작을 안 하면은 이거는 경작할 의사가 없나 보다 하면서 이 정부 소유로 가져간다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법이 아니라요. 이미 400년 전부터
오스만 터키 때 오스만 국토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그렇게 정해가지고 일부러 그 땅을 뺏기 위해서 불을 지른다 이런 식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막 그 언론에다가 미디어 프레스 릴리스하고 그러는데 이게 결국은 하레츠 쪽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론 설계를 다 한 거죠. 거기서. 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2023년 10월 7일 전쟁이 났잖아요.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끔찍하게 했던 그 만행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국민들도 많이 이 좌파 쪽에서도 아 이건 아닌데라고 이 전향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게 이제 하레츠는 이제 다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허. 사법개혁으로 이제 밀어가지고 이제 반시온주의 선언은 물론 사법부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우회해 유대 국가 정체성을 완전 해체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이제 다 이겼다라고 나왔는데 이제 10월 7일이 터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결과값은 유대 민족 자결권이 더 강화가 됐어요. 유대 주권주의가. 그래서 10월 7일이라는 현실을 일반 국민들 모든 위정자들한테 뭘 보였냐? 탈역사적, 탈민족적 이상. 즉 반유대, 반시온주의는 이 위험성을 그냥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10월 7일이.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벌어졌죠. 지금 우파가 전향 인구도 굉장히 많고 거의 7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냐후가 물론 정치력도 뛰어나지만 계속 선거에서 자꾸 살아남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설득이 안 되니까 사법부를 통해서 우회를 했는데 이제 10월 7일 사건이 빵 터져 보니까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내부에서 벌어지는 핵심적인 노선들이 이겁니다. 극좌 엘리트 대부분 이제 하레츠 계열 지식인 그룹이 많아요. 여기는. 그리고 그다음에 다수 국민과의 대립구도고요. 그다음에 사법 독재와 민주주의의 대립구도고요. 시온주의와 탈시온주의의 대립구도예요. 이게 이번 선거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이번 선거가 그냥 일상적인 뭐 정책 행위 이런 내 호불호 이런 선거가 아니라 이제는 세속 극좌 글로벌리스트의 이스라엘 국가를 원하느냐 아니면 유대 국민주권주의 국가를 원하느냐의 어떤 그 치열한 마지막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네트냐후가 이겨내면은 이제 세속 극좌 글로벌리스트는 약화되는 것이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그 이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정책과 맞서 싸우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내부의 적들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적들과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걸 준비하셨어요? 아닙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예. 조현영 기자 때문에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취소할까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حزنين بنات استشهد ايش جنبي قاعدين على باب البيت يعني تسيير الارض مقاومين وكانهم منفلتين عن القانون